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오늘 제 20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요, 새로운 전문가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오빠가 돼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전문가님? 여정우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셔서 돌아오셨나요? 비결이 뭔가요? 돈 많이 썼어. 돈 많이 쓰셨어요? 어때요?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없어요. 너무 예쁜데 좀 후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아주 독종 아니야? 아니, 지금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팬이 많으시잖아요, 전문가님. 이런 거 한번 하세요. 한재누리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될 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 이제 모든 관심은 전문가님께 지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멋있으세요, 전문가님. 네? 쑥스러워서 지금. 씹히시네요. 너무 멋있어서 한번 이야기 꺼내봅니다. 저 아니면 시원해님도 궁금해하실 것 같잖아요. 저는 그걸 대변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대박. 여러분,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피디님.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달라 보인다. 네. 네, 뭔가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 네 번째 종목은 못하겠네. 이렇게. 네, 한번 너무 예쁜데요, 지금. 자, 그러면 또 민망해 하실 것 같으니까요. 클로징 때 또 이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취미로 주식을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일하다가 짬나는 시간에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인터넷 창에는 항상 HTS와 모 방송국의 경제방송,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항상 켜놓고 일하는 시간 동안 들락날락 하는 것이 제 하루 일과입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항상 하는 일이 경제방송을 틀어놓고 하루의 증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저의 모습에 스스로 대견해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는 호불호가 분명해서 경제방송을 보더라도 좋아하는 전문가의 방송만 골라서 보는데요. 좋아하는 전문가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방송 중에서는 토마토TV를 가장 좋아해서 자주 보는 편인데요. 좋아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특히 금요일에 술 약속도 마다하고 집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독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독종에 출연하는 세 분의 전문가를 다 좋아합니다만 특히 그분의 방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분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한 S-오일을 66,000원에 30%로 매수를 했는데요. S-오일로 수익을 보고 있어서 주식할 맛이 납니다. 여러 종목을 다양한 관점으로 진단해 주셔서 저 같은 개미 투자자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종목 진단을 의뢰한 것도 독종 전문가님들께 너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많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종목 의뢰를 드린 만큼 S-오일 독하게, 유쾌하게, 똑똑하게 진단해주세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첫 종목이었습니다. S-오일 들고 계시고요. 보니까 토마토TV 경제방송 중에서 많이 보신다고 좋아하는 전문가들도 많으신데 그 중에서 세 분 전문가 중에서 특히 그분의 방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분의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한 S-오일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분이 여기 안 계신가요 혹시?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거 하나 남겨놓고 가졌네. 네네. 그러네요. 남겨두고 우리 삼촌이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전문가님 종목이세요? 전문가님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피디님이? 네. 아, 그래요? 김석철 전문가님이 종목인 줄 알았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님도 S-오일 추천하셨고. 많이 했었고, 네. 저는 이제 3월 달에 S-오일을 좀 많이 이야기했었죠. 그러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66,000원에 3월에 매수하셨네요, 정말. 그럼 자신있게 딱 말씀하시지. 이렇게 딱, 저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접니다. 이런 거 드릴까? 접니다. 자, 지금 보니까 소폭 수익 구간이세요. 자, 이 종목 그럼 김정수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시청자님이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정유주를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가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섹터로 정유주하고 이제 화학주를 우리가 많이 지금 시장에서 언급을 하는데 요번에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유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속해 있는 화학 섹터라든가 정유 섹터들이
이 마진폭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요. 실적 자체가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하락으로 접어든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치를 가지고서 이쪽 섹터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네, 더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S-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후발 섹터 가운데에서 가장 좀 베스트 섹터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비중을 더 담아봐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30%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비중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도 비중을 좀 더 들고 가보자. 오늘 52주 신고가 그래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더 보고 계시네요. 팔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들고 가보자. 네. 하셨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괜찮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1분기 실적이야 어차피 마진 지금 정제 마진이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유가가 작년도 연말 1월 달까지 좀 많이 떨어졌다가 밑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고 손실도 일단 1분기에는 뭐 어느 정도 탕감이 될 것이고 문제는 유가가 한 번 더 밑으로 파고 내려가서 네. 약간 뭐 땅바닥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네. 현재 레벨에서 한번 또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이 되느냐 아니냐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영업 환경 자체는 좋아요. 작년도 2014년도랑은 완전히 확연히 다른 실적 구조나 마진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1분기에 지금 사실 정유업종뿐만이 아니라 뭐 석유화학업종 그리고 뭐 건설이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이 컨센서스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4년 만이거든요. 코스피 대형 종목들이 보통 그래요. 하락기에 있었기 때문에 뭐 1분기 실적 발표하면 2분기 전망을 일단 높게 잡아요. 그런데 실적 발표 임박하면은 이익 전망치 자체를 계속 낮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실적 발표 임박하면서 주가가 빠졌던 사이클들이 계속됐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S-오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순이익 1분기 순이익이 1,500억 정도의 컨센서스에서 2,500억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4월 말경에 예상되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경제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 않겠는가. 네. 하지만 오히려 이런 1분기 실적에 대한 좋은 흐름이 발표가 돼서 뭐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벤트적인 효과가 소멸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재료 공백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시점에서 유가도 사실 저는 40불에서 50불대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되지만 진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확신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유가 효과로 인해서 지금 수요 회복이 사실 나오는 정도예요. 휘발유, 중국 같은 경우도 휘발유 소비량이 한 12% 정도 증가되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고 너무 싸지니까 이제 휘발유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매출 자체도 좀 오히려 좀 괜찮게 나오는 이런 양상인데 이것보다는 싸져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경기 회복이 좀 더 확인돼야지 본격적인 레벨업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유가로 인한 어떤 마진 효과 사실 철강주도 예전에 그랬어요. 철강주도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진이 좋아서 주가가 다른 섹터보다 잘 버텼거든요. 그런데도 실적은 숫자는 잘 찍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던 이유는 매출 전반 자체가 캐파가 커져야지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 기본 구조는 일단 경기 사이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소재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감안하면은 저는 뭐 가격적으로 바닥은 쳤고 뭐 추가적인 하락 우려감이 크진 않지만 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임박한 시점 내지는 발표 시점 정도에는 네. 한번 이익 실현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8만 원을 쉽게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착은. 8만 원?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7만 원대 중후반 정도의 목표를 잡고 조금은 더 가보셔도 된다. 아직까지는 4월 말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흐름이라면 6만 4천 원 깨지면 좀 이상한 거거든요. 네. 6만 4천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았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대응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우리 야정구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S-오일,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예. 들고 가볼까요? 위로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한 7만 8천원에서 8만 원 정도. 78,000원. 근데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30%시기 때문에 일단 30% 상황에서는 계속 반등을 시도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네네. 이 가격대에서는 한 7, 8 정도에서 80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사거리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고 거기서는 이제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현재 사거리로부터 본다면 67,2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한 20% 정도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지수를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수를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수를 보지 말자. 네. 왜 그러냐면은 지수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위치가 2012년도 이후로 계속 저항 구간인데 네. 재미있는 사실은 이 2012년에 올라오고 2013년에 올라오고 14년, 5년에 올라올 때마다 누구 하나씩은 작살이 났어요. 네. 한 업종씩 작살을 내는데 최고로 먼저 죽었던 게 이제 화학주들이거든요. 2011년도 이후에. 근데 이게 이제 터닝해서 가는데 제자리 걸음이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지만은 이제 SOE를 조금 버텨주는 반면에 그 사거리는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들고 가보면서 수익을 확대해 나가는 게 지금 좋겠네요. 자리에서 78,000원대에서 8만 원만 먹어도 그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67,200원인데 대형주로 이 정도 수익 내기 힘들죠. 그렇죠. 4월 달에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인데 네. 그때까지 이 주식 조정 나오면은 매도 관점 가지면 안 돼요. 계속 매수 관점 가져가야 되고 실적 이후에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매도 타이밍 잡는 거지. 그 전까지는 계속 매수 관점을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SOL 뭐 여담이지만 보니까 직원들의 월급이 그 동종 업종 중에서 꽤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고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원래 네. 이거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특히나 좋은 편이고 인원도 좀 작고요. 원래 정유 이 섹터 화학 업종의 임금이 높아요. 왜냐면 파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파업을 하면 파이프 다 막혀버립니다. 공장을 멈출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임금이 네, 높다. 그래서 아직도 3교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대우도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인원도 뭐 계속해서 뽑지도 않는 거고. 거기다가 최대 주주가 또 아람코. 네, 그것도 거기서 100%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람코가 이번에 사실 SOL이 스타트 붙인 게 아람코에서 원유 그 공급 가격을 1달러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마진 1%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었고, 뭐 그 흐름을 계속 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제 생각은 그래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정도 위치에서부터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업사이드 리스크 비슷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예, 뭐, 그냥 고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은, 예를 들어서 위로 맥스 8만원, 지금 67,000원이니까, 그런데 아래로 봤을 때, 뭐, 많이 밀리면 한 5만원 중반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나? 네. 정도니까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비슷해지는 거죠. 예, 그 관점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아니면은 뭐 먹었을 때 저는 약간 이익을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씩의 그 의견이 달랐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도 수익 잘 내고 계신데요. 축하드리고요. 성투 이어가세요. 자, 첫 종목 의외로 SOL에서 좀 간단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뭔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의견들이 그래도 계속 들고 가보면서 해보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죠.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은 리홈쿠첸입니다. 자, 이 종목 저랑 김동현 전문가님이 연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긴장하는 시간입니다. 네. 김동현 전문가님 지금 내레이션이 꽤 있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나라이시는 괜찮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주식 어느 화창한 봄날 평소 주식을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같이 즐겨보는 주식 방송의 전문가 강연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 여친은 평소 중국 관련주에 관심이 많아 그분 강의는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들을 정도로 열렬한 편입니다. 또한 그분이 잘생긴 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친은 상기된 표정으로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서 슬며시 웃습니다. 아마도 유인물에 그려진 전문가님의 얼굴 때문이겠죠. 자기야, 오늘 정말 유익한 강의였어, 그치? 얼굴도 잘생기고 내 거 하자, 내 거 하고 싶다, 하트 뿅뿅. 어이구, 완전 좋아 죽는구나. 뭐가 그리 좋냐? 나보다 못생겼구만. 오빠, 거울이나 보고 얘기해. 여기 거울 달려있어. 거울 봐봐. 응? 미안해, 오빠도 잘생겼는데. 얼굴도 잘생겼지, 똑똑하지, 말도 잘하지. 내가 반할 수밖에 없다고. 너 진짜 특이하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도 많은데 암튼 너 리온쿠첸 가지고 있는 것도 물어보지 그랬어? 왜 안 물어봤어? 내가 얼굴 보다가 그만 타이밍을 놓쳐버렸지 뭐야.
사람도 너무 많고. 안 그래? 손이라도 잡았을 텐데. 손도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았어. 너 리온쿠첸 얼마에 샀다고 했지? 제 여친은 리온쿠첸을 11,000원에 20%를 샀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요즘 매일 장동건과 그 전문가의 얼굴을 비교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뭘 해도 잘한다면 난리입니다. 제 여친은 리온쿠첸이 계속 오르기를 바라고 수익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 저는 전문가님과 얼마나 더 비교를 당할지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여친이 수익 나면 데이트 비용도 낸다고 하니까 오르길 바라야겠네요. 오늘 독종에서 전문가님들 진단 들어보고 리온쿠첸 매수 고려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독하게 진단해주세요. 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동현 전문가님보다 더 잘생기셨나봐요. 그 전문가님 누굴까요? 그러신가 봐요. 보통 이 토마토 전문가님 중에서 나보다 잘생겼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많이들 계셔가지고. 옆에 젊은 전문가분 계시잖아요. 옆에 젊은 전문가분 계시잖아요. 아, 전문가님. 네. 네. 근데 뭐 잘생긴 전문가님 보시면서 또 이렇게 연기를 해봤는데 얼굴 보다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못 물어봤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11,000원이라고 했는데 정정을 해야죠. 1,100원에 20% 샀습니다. 1,100원. 여친이. 그쵸? 자, 전문가님 독하게 진단해 주세요 하셨는데, 자, 이 종목 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세요. 그래도 조금 수익 보고 계시는데, 리온쿠첸 한번, 전기밥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김정수 전문가님부터 가볼까요?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이 종목을요? 그러니까 지주사전환 네.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왜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리온쿠첸이 영업이익률이 최근 3년 정도 보면은 3에서 5%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예. 그런데 PR은 24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네. 고배- 밥솥이 잘 안 팔린다. 고밸류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률이 3에서 5밖에 안 나오는 기업이 PR이 24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밸류를 많이 줄 수 있었던 얘기는 전기밥솥에 대한 이 매출 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한다면 일단 소비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거기서 밥솥 하나만 팔더라도 이게 얼마나 이제 크겠냐 이거예요. 그게 초창기에는 됐죠. 이쪽을 따라잡으려고 했었던 중국 업체들도 없었고. 근데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장률 자체가 이제 확 꺾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3,994억 정도 되는데 매출이 3,822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75억에 당국기 순이익이 150억. 성장률이 확 줄어버렸어요. 네. 이전에 여태까지 성장했던 거에 비해서 확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주요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빙 사업부에 대한 부분이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실적에 나온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진행되었었던 이 사업 부분을 메꿨던 게 이거였는데 여기서도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흐름이 나오니까 밸류가 확 빠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히든으로 내놓은 게 이제 책임 경영으로 이제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사 전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중국 쪽에 대한 기대치는 좀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현재 일단 장대 양봉 나와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는 좀 나오고 있었으니까 네. 일단 목표치는 이전처럼 우리가 화려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기준가는 1,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 익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홀딩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멈추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 자리가 좀 지켜지게 되면 한 번 정도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점을 노려서 그때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죠. 공시를 한다고 밝혔었죠. 야정구 전문가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리온쿠첸. 요즘에 보니까 밥솥, 쿠쿠전자, 리온쿠첸, 대유윈이야? 이 종목도 전기밥솥 만드나 봐요. 이제 해외 진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네요. 중국 쪽으로. 되겠죠. 대유윈이야. 어떻게 보세요? 리온쿠첸 전문가님? 일단 좋게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코스닥 지수가 뭐 신고가를 가는데, 이 종목 거꾸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세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는 종목,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은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가격적인 면으로 보면 이게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일정한 비율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털고 있다라는 감을 좀 받아요. 그리고 이게 작전 세력들이 잘 쓰는 방법인데 같은 지수대에 왔을 때 그 가격을 올려주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현재 이 종목을 갖다 너무 무리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한 10% 정도 네. 수익 난 상태에서 일단 비중을 2분의 1로 좀 줄이시고 네. 나머지는 뭐 매수가를 보고 계시던가 그렇다면 5%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하는 거고 이 종목이 12,00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9,600원 라인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아래쪽을 더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비중을 2분의 1로 좀 줄이시고 나머지는 뭐 매수가를 놓고 보시던가 아니면 12,000원 돌파를 놓고 보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쪽의 전기밥솥이 잘 팔리고 있는지 또 더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 어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밥솥주가 중국 소비주로서 1세대 관련 주에 포함됩니다. 화장품과 함께. 네. 그런데 주가 움직임이 작년 3분기 이후에 급격하게 꺾였던 이유가 사실 그 프리미엄을 준 거죠. 이익률 자체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ROE 같은 경우는 10% 넘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리미엄 성장 프리미엄을 충분히 줘서 반영을 해놨는데 작년도 3분기 이후에 실적을 확인하니까 숫자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꿈에서 깨버린 거죠. 뭐 요커들이 들어와서 밥솥을 다 사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가는 이벤트로 먼저 올라왔는데 실제로 숫자가 찍힌 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았더라라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리온쿠첸도 마찬가지고 쿠쿠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핵심은 중국 유통망에 침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커들이 들어와서 매출을 증가시켜주는 부분으로 현재 정도의 밸류는 분명히 적정 밸류까지는 왔어요. 이번에 10,000원대 하면서도 흔들리면서도 빠지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실적으로도 이 정도 밸류는 그래도 줄 수 있다. 왜냐면은 중국 현재 유통 채널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는 되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이라든지 뭐 홈쇼핑 쪽을 통해서 지금 한 뭐 2013년도, 14년도에도 기본적으로 한 60-70% 정도 유통망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향 매출 비중이 사실 10%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증가할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 잘 다지고 거래량 수반하면서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저점은 찍었다라고 저는 단기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박스권이 한 13,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이쪽 밑에서 돌아 나오는 중국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3,000원까지면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되겠다. 제가 한 가지 더 코멘트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된 주식을 볼 때 우리가 짝퉁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죠? 짝퉁.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아예 못 따라한다든가 반도체나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좀 따라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게 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무섭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장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네. 중국 업체들이 짝퉁 이야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화학으로 구성돼 가서 그걸 구성하고 있는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국 업체들이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반도체 관련된 기술도 이 사람들이 따라하기가 힘들죠. 근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전에 쌍용차라든지 아니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관련된 기술 유출 사건들도 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휴대폰 같은 경우 보면 많이 좀 따라잡았잖아요. 근데 못 따라잡는 건 못 따라잡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AP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밥솥 같은 이런 것들은 중국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 점유를 하고 판매량은 좀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현재 기술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제시해드렸던 기준가 라인이 붕괴가 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는 좀 바로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 자리가 붕괴가 된다는 얘기는 네. 반등으로 한번 돌리겠다라고 했던 그 출발 지점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1,700원. 1,500원 제시해 1,500원. 예. 제가 많죠. 아, 그렇군요.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리온쿠첸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분위기가 좀 어떠세요? 전문가님 느끼시기에? 되게 빨라요. 그렇죠. 뭔가 빠르고
좀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기분이 들고 오늘은 욕심을 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이렇게 서로 융화가 되는 건가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네, 이전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독종했을 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토론도 하고. 자기가 할 말만 해요. 그쵸, 네, 요즘에는. 지금은 약간 예, 혼자만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야기를 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옆에 이제 젊으신 전문가님께서 방송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네. 얘기를 섞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뭐 밑에만 보시니까 오늘 쑥스러우셔서 네, 저좀 그래요. 보세요. 처음이셔서. 봤다 어쩔래. 예. 아니 괜히 말 꺼내니까 시비가 붙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지금은 우리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종목은 아, 종목 없고요. 때문에 그런가요, 전문가님?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별로.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주식들이 네.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가 지금 밑에서 팍 치고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이 빠졌어도 예를 들어서 같이 빠졌는데 중국 소비랑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주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좌우간 뭐 중국 소비 그 관광객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밥솥주들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똑같이 빠졌을 때 중국 소비와 연결되지 않는 종목들보다는 훨씬 프리미엄은 분명히 받아요. 안정감은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볼 때 리온 쿠체는 딱 이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벽을 딱 쳐놓고 그 이상은 숫자를 좀 더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를. 예를 들어 코스맥스 같은 종목이 많이 빠졌다가 고점을 다시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왜 많이 빠진 거야? 이렇게 숫자 잘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고점이 다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근데 리온코체는 위에서 두드려 맞을 때 숫자가 안 나오니까 니네는 이 가격이 안 돼. 그러면서 뺐어요. 그럼 시간 지나서 1분기 실적 나왔는데 괜찮아요. 그럼 빠르게 쫙 회복을 하는 거죠. 우리 왜 빠진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실적 발표 전까지 기술적인 대응을 좀 하시고 실적 확인 한번 하고 좀 더 롱 포지션으로 간다거나 뭐 그런 좀 전략을 좀 이분화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온 쿠첸 진단. 4월 달에서 4월 말에서 5월 달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때 이제 대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중소업체로 넘어가니까 네. 그때쯤 되면 이 기업도 이제 실적을 발표할 거란 말이죠. 그때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 네. 근데 그때 가서 알아서 하세요. 드릴 말이 없네. 근데 나 같으면 이거 안 하겠는데. 그래요? 그때까지 안 들고 그냥 그 전에 왜냐면 수익 확정하는 게 낫다.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빠지는 속도를 보니까 누군가 이게 터는 이게 전형적으로 털고 나갈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미청 빠지면 좀 아플 텐데. 그래요? 나는 안 아플 거고. 아니 뭔가 오늘 우리끼리 지금 방송이 아니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누구끼리? 우리끼리 그냥 정말 오프라인에서 얘기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네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약간 오늘 뭔가 여기서 정말 도끼를 발산하셔야지 이게 분위기가 독한 놈의 이미지가 확 딱 생기면서 이게 뭔가 시청률도 확 오르는데 말이죠. 전문가님. 독하게 눈빛 한번 발사해 주세요. 원래 보통 이러시잖아. 매도하면 강령 매도 하시면서 앞에를 딱 쳐다보시는데 오늘 그게 없잖아요. 그게 좀 그런 이거 카리스마? 강력 매도는 아니에요, 이게. 네. 강력 매도는 강력 매도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근데 지금 상태로 본다면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긴 하는데요. 이 주식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과 연관해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얘가 주력은 아니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네네.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뭐 남자친구분한테 뭐 사준다고 그랬다며요. 돈 벌면. 10% 먹었네요. 그 돈이면 그냥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잘못했다가 밑창 빠지면은 네. 먹은 거 먹지도 못하고 가잖아. 먹은 거 토해내지도 못하고 이 단어 쓰려다가 오늘 좀 사람 머리가 좀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나요? 그래서 고개를 밑으로 숙이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적응 중이야. 카메라 시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적응 중이야. 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독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새 네 번째 종목에서.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자, 이 종목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종 애청자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효녀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오늘도 제 어머니를 대신해 종목 상담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나이가 80이 다 돼가십니다. 하지만 아직 정말 정정하세요. 요즘도 아침마다 주식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머니는 주로 공모주 투자를 하셨는데요. 공모주가 아닌 종목을 매매하신 건 한국가스공사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이 아침마다 어머니의 한숨을 키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매수하실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스를 안 쓸 일은 없고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 자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8만 원대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 지금은 평균 단가 6만 1,100원에 25%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국가스공사는 주식도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만 있냐고. 저도 의아합니다. 주가가 이렇게까지 안 간 이유가 뭘까요? 원금 회복이라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어머니를 대신해 종목 진단 문의드립니다. 잘 좀 진단해 주세요. 네. 이 종목을요, 2013년부터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사실 이게 전화로 문의를 주셨다고 해요. 우리 제작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막 정말, 통곡하면서 이 사연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고점에 잡으신 네. 것 같은데 8만 원에? 아유, 6만 1,000원에 매수하시고. 평균 단가가 그렇게 됐어요. 8만 원부터 계속 사신 거 아닌가? 그래서 비중이 그래도 25% 계속 담아두시면서. 그렇네요. 그나마 다행이네. 물 계속 네네. 탔는데 25%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다행인데, 지금 어머니가 심각하네요, 많이. 평균 단가가 6만 1,000원 정도 나오시고 계속 물타기를 하셨는데도 6만 원밖에 못 내리셨다면 네네. 거의 최고점에 걸리셨던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8만 원에 사고 4만 원에 사면 중간에 6만 원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청자님은 8만 원대 지금 최초에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원래 8만 원대 진입을 할 수 있는 조식은 아니었거든요. 실적이 이거를 지금 현재가에서 3, 60, 4, 24, 40% 정도 손실인 것 같은데? 35%. 계장이? 네. 어떻게 해야 되죠? 50% 수익나는 주식을 갈아타야죠. 그럼, 아니, 근데 정말 이거 때문에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주식 투자를 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정말 이걸로 인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줄 수는 있는데 네. 심적으로 공감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마음의 위로는 좀 되는데 계좌는 안 바뀌어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줘서 계좌가 풀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속상한 걸로 끝나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갈아타는 게 나아요. 지금 한국가스공사를 가지고서 더군다나 이 종목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했는데 그 비중도 25%. 그럼 이분은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보통 그 추가 매수를 해서 2년 가까이 했는데 보통 그러면 비중이 거의 100% 몰빵이 된다거나 70%, 80% 되어 있으신 분이 있는 게 일반적인 건데 중간에 떨어졌을 때마다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25%라는 얘기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성향 자체도. 그리고 매매가 빠른 스타일도 아니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매도 목표를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엔터를 안 누를 겁니다. 성향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이 좀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저는 가감한 종목 교체가 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주식을 기다려서 뭐 하다못해 반등을 좀 기다려서 뭐 매수가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좀 가감한 결정은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나요? 밑으로 빠진다라기보다는 이 주식을 들고 있어서 계좌 회복을 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종목으로 갈아타셔야 되나요? 저는 현재 61,100원에 25% 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좀 다음 주에도 당장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주도 섹터 쪽으로. 예. 저 어머니 대신에 우리 효녀라고 하시면서 우리 여성분이 전화 이제 문의를 주신 근데 건데. 오늘은 세미 씨가 더 조용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낮으셔가지고 보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되게 활기차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야중군 전문가님이 아니라 장세미 앵커님이 오늘 목소리가 조용해졌어. 그죠? 방송 그러니까 본인이 목소리가 작아진 거예요. 노래 한 곡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분 할 때는 노래하면 안 네. 되죠. 아, 근데 정말 이런 종목이 들어와서 그런지 갑자기 그러냐. 하긴 아까 수익 볼 때부터 제가 이랬죠? 죄송합니다. 아, 그럼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추가 하락은 더 할 것 같아요. 네네. 추가 하락은 할 것 같은데 지금 25% 상황에서 지금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청자님이 최저점을 다시 잡느냐인데 이걸 끌고 내려가서 잡아봐야 평단을 맞출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원활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종목이 8만 원에서부터 죽고 있다면 답은 분명히 저점은 거기일 텐데 드린다면 이거를 이렇게 보실래요? 25%에서요 15%를 던지세요. 4만 원에서. 4만 원에서 39,450원인데 4만 원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15%를 던지시고요. 다는 안 이걸 15% 던지시라 해도 다는 안 던지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다 던지라 그러면 분명히 안 던지실 거거든요. 던질 거였으면 벌써 던졌어요. 근데 지금 안 던지시고 끝까지 너 죽냐, 나 죽냐고 지금 가시는 건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15를 던지세요. 그럼 15가 남아있을 거고 평균 단가는 6만 1,000원으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손실을 15로 확정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혹시나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2만 8,000원대를 한번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15를 다시 쏘십시오. 그러면은 평균 단가를 4만 원이나 지금 39,450원으로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보게 돼서 튀기 시작하면 얘가 분명히 4.1이나 4.2까지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이 없이 빠져나가시는 거거든요. 네. 방법은 그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하실런지 안 하실지는 우리 시청자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도 손실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지금 손실을 확정짓고 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네. 아니면 다 끊어내시고 근데 안 끊어내실 거를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8만 원에서 지금 39,000원 반토막이 날 때까지 계속 5%, 2%, 3% 이런 식으로 사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낮춘 게 지금 6만 1,000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무리 독종해서 저희들이 뭘 해도 안 들으실 거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그죠? 안 들으실 건데 소모전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주가의 반등 모멘텀 없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모멘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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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재로서는 이게 없는 게 근데 이분은 네. 뭐 저는 이런 투자자분들 상당히 이전에도 많이 봤는데 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회복을 생각을 하세요. 회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가스공사가 경기 민감주예요, 방어주예요? 민감주요. 아니죠, 방어주죠. 방어주인가요?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예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경기 회복 타이밍이라든지 경기 회복 이후의 강도란 말이에요.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손절을 하면 저는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물려 계신 분들은 이게 실력이에요. 주식 실력이 딱 이만큼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런 정도의 손실을 그냥 저희가 그냥 쉽게 다른 걸 바꾸세요. 그러면 뭘 살까요? 이 종목을 8만 원에 사신 분이면 지금 코스닥 가는 거 고점에 또 잡아요. 그러시면 양방으로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종목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경기 민감주를 바꿔버려요. 차라리 여기서 반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유가도 사실 쉽게 못 올라와요. 왜냐면은 지금 탱크가 부족해가지고 감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럼 얼마나 지금 원유 재고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지 유가도 사실 경기가 살아나야 진짜 살아나는 거고 그러면 LNG 가격도 그런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다음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 세계 주식시장의 포커스가 경기에 맞춰져요. 그럼 방어주 어떻게 가냐 이거죠. 한국전력 같은 것도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2013년도에 저 가스공사가 위에서 꺾였던 게 그때 경기 방어주라고 나름 괜찮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민감주들 바닥치고 다중적으로 저점 쳤다가 어느 정도 기술 반등 한 50%씩은 나오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또 한번 흔들면 그런 정도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건 소외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힘들 때 방어주 좋을 때 비싸게 사가지고 다른 주식들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 다 저점 나오고 반등 나올 때 이거는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말 회복에 대한 답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딱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라리 포스코로 바꾸세요. 차라리. 종목을 아예. 한국가스공사 정도의 종목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대체로 보면은 기업의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냐, 무슨 회사냐. 한국가스공사 정도를 매매하면서 되게 편안해 한단 말이에요. 아, 가스공사니까. 차라리 그 정도 하실 거면 차라리 포스코 같은 걸 지금 차라리 바꿔버리라는 얘기죠. 포스코도 밸류에이션 매력이고 얘도 사실 가격은 저는 3만 원 한 초반까지도 온다고 보는데 싸요. 싸긴 싼데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이거죠. 싼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포스코도 지금 싼데 근데 포스코는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정치권이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러면 경기 민감주로서의 반등 그냥 이게 데드캣 바운드라고 하는데 죽은 고양이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정도인데 민감주는 차라리 그거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략으로 차라리 가시는 게 맞지. 이걸 지금 팔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손실을 봤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저 교체 매매하면 정말 중요한 게 내가 30%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보통 30%로 손해를 보고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사버리면 어때요? 제로 베이스 시작하죠. 10% 올라오면 회복이 아닌데 10% 수익 났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팔아버립니다. 마이너스 30이면 10% 올라와도 22%밖에 안 돼요.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이 종목 기다릴 바에는 저는 차라리 대형주 쪽에서 민감주 쪽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걸 차라리 찾는 게 낫다. 이런 관점이고 뭐 기술적 매매 이런 거 안 되실 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우리 따님이 대신 사연 시청자 주셨어요. 어머니가 하필이면 주식을 처음 한 게 이 종목인데 매번 공모주만 하시다가 어쩌다 이제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걸 직접 매매를 한번 해보신 것 같은데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리고서는 이 자리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분 산다는- 대응도 못 하시겠는데요? 대응이 거의 안 돼, 처음 이게. 정도 하시는 거니까 이제 완전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런 거예요. 게 주식에 대해서. 스킬을 이런 쪽으로 네. 하실 스킬 거니까 쪽 얘기하시면 돼요. 얘기를 뭐 TV를 보고 사셨는지 아니면 어디 강연에 갔다 듣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판단해서 샀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자리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문가님들이 나름의 전략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 전략을 섞어가지고 짬뽕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완벽하게 믿고 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만 따라하시고 약간 이런 경우가 반만 있으세요. 따라하는 게 제일 위험해. 정말 그러죠. 진단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올라오는 여기 가서 이만큼, 여기 가서 이거 배우고, 이걸 다 합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100%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제로가 나옵니다, 제로가. 네.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에다가 소주 타고 맥주 타고 이렇게 봐요. 그게 맥주요, 소주요, 커피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 네. 우리 따님분께서 어머니께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옆에서 잘 지켜보시다가 한 번 더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심각해서 안 되겠다. 이럴 때쯤에 한 번 더 문의 주시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계세요. 지금 세 분은. 그래도 이 종목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약간 분위기 전환해볼까요? 야정군 전문가님, 김정수 전문가님 두 분 하셔야 되는데요. 한 분이 동생 역할이네요. 동생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들어볼게요. 큐. 저에게는 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동생이라기보다는 왼수 덩어리라고 부르고 싶네요. 제 동생은 주말마다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저축 따위는 안 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따위는 없나 봐요. 그냥 주식과 캠핑만 합니다. 형 이번 주말에 포항 갈래? 포항? 경상부터 포항 말하는 거냐? 응, 거기 오토 캠핑장이 하나 있는데 되게 좋대. 한번 가보자. 넌 지난번에도 전라도 갔다 오더니 이번엔 또 경상도야? 아주 주말마다 아주 경상도 찍고 전라도 찍고 아주 대전 찍고 난리가 아니구만. 형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야. 형처럼 소처럼 일해봤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됐고
너나 실컷 즐겨. 나중에 나이 먹어서 벌어놓은 거 없다고 손이나 벌리지 말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치사하게 안 벌린다. 아, 그나저나 저번 주에 주문한 텐트가 왜 안 오지? 텐트를 또 샀어? 지난번에 샀잖아. 아, 저번엔 겨울용이었고 이번에는 여름용으로 신상이 나왔을 때 하나 질렀지. 근데 좀 비싸긴 하더라고. 오늘부터 좀 굶어야지. 네 입에서 비싸다는 말이 나오고 얼마길래 비싸다는 거냐? 300. 와? 뭐라고? 300만 원? 집도 아니고 텐트에 300만 원을 썼어? 정말 대단하다. 요새 텐트가 얼마나 좋은데 집 못지 않다니까. 근데 좀 비싸긴 해. 요새 캠핑 인구도 늘었다는데 텐트 만드는 회사도 잘 나가지 않을까? 텐트 만드는 회사 주식이나 사볼까? 그리고 나서 제 동생, 아니 애물단지는 텐트 만드는 회사라고 라이브 플렉스를 1,800원에 10% 매수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산 것 같은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네요. 이제 봄바람 불고 사람들은 또 캠핑하러 많이 갈 텐데 이 종목을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전문가님들이 애물단지 정신 차리게 독하게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뭔가 영혼을 불어넣어서 연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전문가님? 왜? 뭔가 여기서 좀 뭔가 파리 연인 보셨어요? 뭐 여자친구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결혼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뭐 여자친구가 오빠 이거 사줘 막 그러면 애기야 가자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옛날에? 이런 연기? 안 해봤어. 아, 그래요? 괜히 시켰나요? 어쨌든 동생분이 뭐 주말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그러면서 캠핑을 다니시나 봐요. 텐트를 300만 원짜리가 있나요? 네. 정말 있어요? 정말요? 아, 좋아하세요? 많죠. 더 비싼 것도 아, 많죠. 진짜? 그리고 텐트 하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사요? 계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계절마다 여름에는 다르게 돔 사요? 텐트 쓰고 뭐 그 전시령 텐트도 있고 그게 꽂히면 장비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 그거 보셨어요? 저도 애기들 있고 하니까 캠핑하죠. 비싸다. 그냥 캠핑만 하시는 게 나아요. 왜 굳이 캠핑 관련한 텐트 주식을 그것도 뒷북인데 사실 이것도 뭐 어떤 이슈가 됐을 때 쉽게 얘기해서 막 차 타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캠핑 쪽에서 제일 뜨거웠던 게 아빠 어디 가라는 프로그램. 네, 네. 그게 2년 전에 이제 거기서 캠핑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캠핑 문화가 그게 아빠들의 이제 로망이 돼서 그리고 그 연배 연령대가 우리나라 인구에서 좀 두툼한 구간이잖아요. 그 리틀 베이비 부머들. 아빠들이 소비 성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지르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주가 움직임이 그래도 연초까지는 괜찮았어요.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캠핑 하던 사람들이 주식 사줬겠죠. 근데 이것도 ODM이라서 왜냐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신제품이 나오면. 근데 그거 누가 먹느냐면 그 완성 업체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ODM으로 납품을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는 업체들이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서 별로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열기가 약간 또 식고 있잖아요. 좀 식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별거 없다. 캠핑만 그냥 열심히 하셔야지 그걸 캠핑이랑 주식이랑 연결시켜서 보시면 안 된다. 우리 2년, 3년 전에는 저도 막 그래서 부탄가스 관련주도 막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움직임이 잠깐 있었어요. 잠깐, 아주 잠깐. 사회적으로 약간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잠깐 시장에서도 조금 분위기도 있었고 레포트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회사가 30% 정도의 매출 비중을 게임 쪽에서 가져오는데 게임 지금 돈 정말 자본금 많고 그런 회사들도 지금 신작 게임들 고전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조그마한 게임 개발사나 인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회사도 지금 적자고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라이브 플렉스를 뭐 캠핑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투자를 하실 대상은 아니다. 말 그대로 그냥 뭐 차트 하반기 경직 나와 있으니까 네. 뭐 단타 한번 해볼까? 이것도 저는 안 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실이라도 저는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들고 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전문가님 말씀처럼 팔자? 지금 현재로서는 한 3개월 동안 지지 가격을 지키고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하는 거고 그 지지 가격이 무너지면 빼야겠죠. 지지 가격 얼마로 보세요? 지금 지지 가격 한 1,350원 정도에서 1,40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거리도 오늘 또. 네. 그러네요. 한 10% 정도 더 로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그 버텨낼 수 있겠냐는 건데 10% 규모가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1억의 10%인지 1,000만 원의 10%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10%는 막연하게 10%라 했을 때 그것이 적은 금액이라면 모를까 만약에 1억 기준으로 10%다 이럴 때는 빼야겠죠. 왜냐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10%는 또 100만 원 날라가면 또 텐트 또 밑에 까는 거 하나 또 못 사시잖아요. 차라리 빼고 그거라도 사실 이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그죠? 깔판이라도 사는 게 나을 텐데. 그렇네요. 간단하네요. 뭐 하나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네. 15% 손절이니까. 그렇죠. 근데 텐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회사가 원래 이런 이 회사들이 코스닥 회사들이 뭐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다 붙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뭘 붙여대기 시작하면은 실적은 좋게 나올 일은 없어요. 실적이 안 나오 그 부분에서 자기네 주력 쪽에서 실적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갖다 덧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덧대는 게 많아질수록 회사는 뭐 조금 뭐 이거 하면 여기에서 갖다 붙이고 또 여기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주력을 못 한다는 거예요. R&D 쪽이 연구개발, 텐트 회사면 텐트 쪽에 R&D를 더 개발을 해서 훌륭한 텐트를 더 만들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되는 연구개발비를 빼서 게임 산업 쪽에 들어갔다 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훗날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이 회사를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건 그냥 아주 간단해요. 이건 그냥 매도예요. 그 매도하죠. 네, 저는 이건 그냥 매도. 마이너스 15% 정도. 더 손해 안 본 거 다행이다. 차라리 매도하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따라 뭔가 단호한 결정을 주시네요, 김동현 전문가님이. 바뀌었어요. 오늘 서로 뭔가 바뀌었어요. 그러게. 분위기 맞춰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김정수 전문가님?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두 분 전문가님의 의견에 100% 공감. 기업 자체는 볼품 없습니다. 기업 자체는 볼품 없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순수하게 기업의 펀더멘탈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 있고 어떤 재료나 약간 작전적 자금들이 와서 움직이는 좀 주식들이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해내는 것이 또 필요한데 이 기업이 전년도 일단 흑자 전환에 어쨌거나 성공을 했어요. 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게임을 하나 붙였단 말이에요. 모바일 게임을. 또 이거 말고 여러 개 건듭니다. 보통 우리가 게임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게임, 대표적인 게임 하면은, 게임 회사들. 넷마블, NC소프트. 그죠? 게임빌. 그죠? 네. 지금 뭐 라이브 플렉스에서 나온 게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라이브 플럭스에서는 못 듣죠. 저도 그래요. 그 아오이 소라는 생각나요. 아오이 소라가 게임 모델이었대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이때 한번 이슈 됐던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게임 하면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근데 변화는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이 지금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 아니에요. 네, 얼마인가요?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 이 주식이 주가가 기준가가 한 1,490원 정도 제가 좀 잡아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자리가 일단 좀 지켜지게 되면은 단발 매수세라도 좀 한 번 정도 나올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가치나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하고 기술적인 흐름 반등을 한번 좀 노리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1,490원 자리가 좀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한번 좀 보유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텐트를 만들다가 게임도 하고 비트코인 시장에도 진출을 해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던 회사였네요. 전형적인 잡주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전형적인 잡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만 주식은 사실은 그런 정도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밑에 있는 주식들 중에서도 이익이 개선이 된다거나 뭔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주식들은 열심히 공부해 찾아보시면 분명히 지금 시장에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올라오는 증권주도 그렇고요. 한 5년, 6년, 7년 정도 최대한 밑에서 박박 긴 애들은 올라와요. 뭔가. 근데 이 주식은 사실 떨어져가지고 2년밖에 안 됐어요. 하락 1년, 횡보 1년밖에 안 했어요. 사실 기간도. 이런 종목은 잡주도 큰 시세 사실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종목은 묵은지 담아야 돼. 아, 진짜? 왜 굳이 이거 가지고 뭐 한 15% 정도면 일반적으로 매매하다가도 사실은 날 수 있는 손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깔판 하나 사셨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나요? 오늘 좀 김동현 종목님 꽤 독하시네요.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컨셉. 바뀌었다니까. 똑똑한 놈으로 하실래요? 어떠세요? 뭐가 더 탐나세요? 똑똑한 놈, 독한 놈. 아니 그게 아니라 바꾸실래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왜 가지고 가시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네. 뭐 근데 스마트폰 게임 만든 거 많아요? 이 회사가? 거의 없죠. 제가 게임 관련돼 좀 찾아봤는데 네. 그게 이기는 게임이 없어요. 저도 게임 봤는데도 네. 그 저도 게임 생각나는 자체도 게 없어. 생소하더라고요. 듣보 게임이라니까. 네, 네. 그쵸, 그쵸. 듣도 보도 못한 게임. 요즘 뭐 잘 나가는 게임 회사들 얼마나 경쟁 치열하게 마케팅 쏟아 부어가지고 TV 골든 타임에 완전히 막 광고비 쓰면서 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던전 앤 소드, 천리 마마트, 드라고나 처음 듣죠. 저도 이 게임을 제목을 보고 나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게임에 대해서 많이 좀 좋아하고 많이 찾아서 매매도 하려고 많이 찾는데 그만큼 저한테도 낯설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런 건 다 배제하고 아까 말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세력으로 움직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겠죠. 네. 매도하자. 너 너무 낯설다. 라이브 플렉스. 중국인들이 막 캠핑하면은 사실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브랜드 자체가 뭐 스노픽이나 그런 이런 가능성을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네, 없다. 아직까지 중국이 그 정도로 뭐 중국에서 목숨 걸고 캠페인. 할 수 있는 갑자기 상황이 끝날 아니야. 때 되니까 우리 또 의욕이 불타오르나요? 그러다가 다음 주에 공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시진핑 주석 라이프 플럭스 관심 뭐 해서 나 캠핑 종류별로 캠핑 의사 구매하자. 밝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럴 일은 거의 만무하죠. 자, 여기까지 한번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잔잔한 분위기였는데요. 다음 주는 독하게 다시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